if 조건절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했고, 지금 봐야 될 거는 if가 조건절로 쓰여진다라기보다는 명사절로 쓰여지는 if거든. 그래서 요 if랑 whether가 조금 쓰임이 좀 다르고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바꿔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때 if나 whether는 의미상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둘 다 명사절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즉 명사절로 기능을 한다라는 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로 문장에서 한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whether는 저 역할을 다 할 수 있지만 if는 저 역할을 다 하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금 보실게요. 일단은 if를 먼저 한번 보십시다. if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 얘가 뭐뭐라면이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뭐뭐라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조건의 부사절의 접속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얘기하면 명사절로 쓰여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명사절로 쓰여진 if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다 하지는 못하고 얘는 무조건 목적어로서의 기능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죠. I wonder if he knows me. 이렇게 쓰면 나는 그가 나를 아는지 아닌지 궁금해 라는 말이 될 거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앞에 I wonder 라고 얘기하는 주어 동사가 들어간 상태에서 if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뒤에 He knows me 라는 문장이 붙어 있고요. if부터 He knows me까지 이 문장 전체가 wonder의 목적어로서의 기능을 하죠. 그래서 if로 쓰여져 있는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로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모두 다 우리는 whether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whether는 어차피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있는 if는 무조건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if에 저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기억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 조건의 부사절과 명사절에서의 차이점이야.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명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는 미래 시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이 있구나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내가 쓴 문장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어디가 틀렸어? 앞에? 앞에가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는데? 위를 빼야 돼? 그럼 will만 빼면 돼? 그치, 그렇게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will만 뺀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이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는 거를 현재 시제로 써야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if가 조건의 부사절로 쓰여질 때는 절대 will하고 같이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I wonder if they will come here tomorrow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if는 뭐뭐라면이라는 뜻이 아니고
인지 아닌지 라는 의미로 쓸 거거든. 그럼 이 문장은 나는 그들이 내일 여기에 올지 안 올지 궁금해 라는 표현이고,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명사절로 쓰여졌을 때는 요 will, come은 will, 미래 시제로 그냥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사절의 if와 그 다음에 명사절로 쓰여진 if가 저 차이점이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whether를 한번 보실까요? whether 같은 경우에도 얘가 다른 의미는 사실 얘는 없어. 근데 얘는 명사절로서 기능을 할 때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와 보어 자리에 모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쓰면 whether he will come here is important to me.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whether부터 come here까지가 문장 전체에서 보면 주어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is가 동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가 여기에 올지 안 올지가 is important to me. 나에게 중요해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때의 이 whether는 주어 자리에 쓰여져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였을 때 whether를 if로 바꿔서 쓰실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I asked whether he came from Italy. 그래서 나는 그가 이탈리아에서 왔는지 아닌지 물어보았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의 이 whether부터는 앞에 있는 I ask에서 ask의 목적어 자리에 쓰여진 whether절이더라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의 이 whether는 그대로 if로 바꿔서 쓰실 수 있죠. So I asked if he came from Italy. 이렇게 써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whether는 if와 다르게 이렇게 다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whethe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종 or not이라는 표현하고 같이 쓰여지거든요. 근데 whether or not을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하고요. 혹은 whether를 쓰고 문장의 맨 뒤에 or not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 변화는 특별히 없어. 그냥 전부 다 뭐뭐인지 아닌지로만 해석을 하는데 요렇게도 쓰이더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whether는 위에처럼 쓰이든 아래처럼 쓰이든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를 if를 쓰잖아요. if or not 이렇게 쓰거나 혹은 if 쓰고 뒤로 or not 이렇게 쓰거나. 근데 if or not은 안 돼요. 저렇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써요. 근데 if를 or not과 떨어뜨려 쓰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저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요렇게 보죠. 나는 그들이 그 요리를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 라는 표현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장은 if or not을 요렇게 붙였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을 맞게 쓰려면 이제 첫 번째 if를 그대로 whether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whether or not으로 바꿔 써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if를 살려두고 싶으면 if를 두고 or not을 지워버리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을 거냐면 if를 둔 상태로 뒤에 they can eat
the dish 요렇게 쓰고 마지막으로 or not을 요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고쳐서 쓸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나 whether는 요거밖에 요거 하나 더 기억해 두자. 뭐냐면은 우리가 if나 whether도 명사절로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대절도 명사절로 쓰여지거든. 얘네 둘을 가끔 한 보기 안에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은 if나 whether는 주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써요.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ask라든지 뭐 wonder라든지 I want to know 이런 표현하고 주로 같이 쓰여집니다. 뭐 require, want to know 이런 표현들하고 주로 같이 쓰여지고요. 대시 쓰여지는 경우는 요거는 확실한 상황에서 주로 대시 쓰여져요. 그러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상황이고, 그래서 주로 많이 쓰여지는 게 뭐 I'm sure 라든지 I'm certain 이라든지 혹은 뭐 make sure 같은 단어, 요런 혹은 뭐 안다 라고 얘기하는 know 같은 동사, think 같은 동사, consider 같은 동사, 요런 생각하다, 알다, 고려하다 요런 표현은 주로 that하고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if, whether랑 that을 구분하라고 할 때 그 상황상 요렇게 흘러가는구나를 확인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조금 넘어오시면은 여기 58쪽 한번 보실까요? 위에 예문 한번 보실게요. This is the bakery where Uncle Ben buys bread every Saturday 라고 들어가 있고요. 앞에 있는 the bakery가 선행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where라는 관계 부사가 들어가 있죠. 지금 여기에는 이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at which라든지 혹은 in which 같은 표현으로 바꿔 써도 돼요. 둘 중에 어느 걸로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랑 관계부사 중에 생략을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는 요 bakery는 특정 장소이기 때문에 얘 자체는 생략이 안 돼요. 그렇지만 bakery를 남겨둔 상태에서 where라는 관계 부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요 차이점이 있구나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실게요. 밑에 보자. 정원아 밑에 봐봐. 자, 보시면 Friday evening is the time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The time when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때는 the time이 되게 일반적인 명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얘도 the time도 생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when도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만 둘 다 한꺼번에 생략할 수는 없어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남겨둬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the place where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he place도 아주 일반적인 장소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선행사도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where도 생략이 가능하더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whe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t which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 앞에는 at이라는 전치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써주실 수 있고요. 밑에 있는 where는 in 또는 at which가 둘 다 가능하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여기 go for a walk라는 이 표현은 산책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ake a walk랑 같은 표현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예문 한번 보시면요. ABC Pizza is a restaurant 이라고 되어져 있고 the restaurant 이라는 선행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뒤에 where 관계부사 들어가 있죠. 이때 wher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는 in which라고 바꿔 쓸 수 있을 건데 앞에 있는 레스토랑은 생략을 하실 수 없어요.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라 약간 특정되어져 있는 장소라 쟤는 생략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where는
앞에 있는 레스토랑을 남겨둔 상태에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ABC 피자는 친구들과 가기 좋아하는 음식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밑에도 한번 보시면 May 5th is the day 라고 되어져 있고 the day라는 선행사가 들어간 상태에서 뒤에 when 관계부사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the day를 생략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가 생략이 되면 when은 남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when도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when이 생략이 되면 the day는 남아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때의 when을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좀 바꿀까 라고 얘기한다면 on which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뒤로 가보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몇 쪽이냐? 60쪽입니다. We want to know if it likes the baker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요 if it likes 요 부분의 앞에 보면은 want to know 알고 싶어.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이 언급이 되어져 있고 if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if는 뭐뭐 인지 아닌지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그대로 whether로 바꿔서 써주실 수도 있겠죠. 그가 그 제빵사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고 싶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시면은요. I wonder 한 다음에 if나 whether 둘 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wonder 뒤에서도 can you tell me 뒤에서도 이만큼이 전부 다 목적어로 쓰여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if를 쓰든 whether를 쓰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나는 그들이 화가 났는지 아닌지 궁금해. 아니면 그들이 중국어를 말하는지 아닌지 말해줄 수 있어. 이런 표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요. I wonder if your robot can translate every language 라고 되어 있고 translate 그러면은 번역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every language 라고 들어가는데 every가 들어가고 나면 원래 뒤에는 단수명사가 오게 되죠. 그래서 languages가 아니라 그냥 language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이 if는 wonder의 목적어절 역할을 하는 if이기 때문에 whether 이렇게 바꿔서 써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너의 로봇이 모든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그 밑에 보시면 쭉 해서 I wonder if 라고 되어져 있고 요때 if도 그대로 우리는 whether로 바꿔서 써주실 수 있어요. Your robot can choose the best clothes for you. 너의 로봇이 너를 위한 최고의 옷을 선택해 줄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 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Tell me if your robot can make delicious ramen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때 if도 그대로 whether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써주실 수 있죠. 너의 로봇이 맛있는 라면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닌지 말해줘 라는 말이 되겠네요. 두 번째도 보시면 I want to know if your robot can notice what you feel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if는 whether로 바꿔서 써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otice는 알아차리다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너가 느끼는 것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요때의 what은 관계 대명사로 써서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가 느끼는 것을 너의 로봇이 알아차릴 수 있는지 아닌지 알고 싶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정원아, 물 한 잔 마시고 와.
정원아 여기 보자. Leah's travel story라고 들어가 있네요. I'm Leah. I have been writing a travel blog since I was 18 이라고 되는데 이 문장은 4과 주요 문법은 아니지만 3과 주요 문법이었으니까 조금 기억을 해둡시다. Have been writing. 그래서 이거 현재 완료 진행 시제로 들어가 있고요. 요 현재 완료 진행 시제 뒤에 보시면 since가 있고 요 since가 이후로 이래로 라는 뜻이죠. 원래 since 다음에는 과거 시제 부사가 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과거 시제의 문장이 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어쨌든 진행 시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writing이 written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현재 완료 수동의 형태가 돼. 그러니까 그거 조금 조심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18살이었던 때 이래로 저는 여행 블로그를 계속해서 써왔어요. I go places and share my experiences 라고 되어있고 요 end가 연결해주는 거 go and share 이렇게 되겠죠. 저는 장소들로 가서 저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라고 되는데 여기 보면 share with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share A with B 그래서 A와 B를 미안 A를 B와 공유하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나의 경험을 나의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라는 거네요. 자, must visit markets around the world 라고 되어 있고 must visit 그러면은 꼭 방문해야 할 이란 뜻이죠. 꼭 방문해야 할 세계의 전 세계의 시장들입니다. Visiting markets is a good way to learn about the culture of a country 라고 들어가 있고요. 문장의 맨 앞에 visiting 이라는 동명사가 주어로 들어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 우리가 to visit 이라고도 바꿔서 써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 있는 is 동사입니다. 동명사가 주어로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동사는 단수 취급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markets의 s와 상관없이 무조건 단수 동사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are라고 쓰면 틀리겠구나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to learn 이라고 되어 있었죠. 얘가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한 국가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Markets are places where you can meet people, learn history and taste local food 라고 되어 있고 이 문장을 별표 한번 쳐주실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앞에 있는 places가 선행사가 될 거고요. 요 장소의 선행사에 맞춰서 뒤에 where가 관계 부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where 같은 경우는 우리가 in which로 바꿔서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and 들어가 있죠? 요거는 meet, learn, and taste 이렇게 동사 원형 3개를 연결해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 taste는 맛이 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맛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역사를 배우고 지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here부터 food까지가 앞에 있는 places를 꾸며주는 부분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문장도 별표 쳐주실게요. I wonder whether 라고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whether가 들어가 있는데 얘 그대로 if로 바꿔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의미죠. 저는 궁금해요. There is any better way to discover another culture 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to discover는 앞에 있는 way를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들어가 있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any가 들어가 있을 거거든. 평서문의 긍정문인데 지금 현재 any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any는 어떤 뭐뭐라도 라고 얘기하는 좀 특이한 의미로 쓰여지는 any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는 거죠.
to discover another culture 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another가 들어갔는데 이게 또 다른 이란 표현이거든. 요 뒤에는 우리가 항상 단수명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는 another가 다른 표현으로 바뀌면 틀리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또 다른 문화를 발견하는 어떠한 더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장은 그랜드 바자르. 그래서 튀르키예에 있는 그랜드 바자르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별표 한번 쳐주실게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country가 선행사가 될 거고요. 그 뒤에 where 관계부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라처럼 넓은 장소 앞에는 전치사 in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때 where는 in which로 바꿔서 써줄 수 있게 됩니다. 동과 서가 만나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where부터 west까지가 앞에 있는 country를 이렇게 꾸며주게 되겠습니다. So, 그래서 it has a long tradition of trade라고 되어져 있고요. tradition은 전통이란 뜻이고 trade는 무역, 거래라는 의미가 되겠죠. tradition 대신에 우리가 convention이라는 표현도 써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역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is a natural place for large markets like a grand bazaar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것은 natural place, 자연적인 장소인데요. For large markets like the grand bazaar 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 like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라는 뜻이네요. 그랜드 바자르와 같은 큰 시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럼 앞에 있는 요 it은 우리가 터키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 natural이라는 표현은 자연스러운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The market was built in 1455 in Istanbul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시장은 지어졌다 라고 얘기해서 수동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by 플러스 목적격이 생략되어져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가 그 시장을 만들어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포함이 되어져서 was built 다음에 by 플러스 목적격은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1455년에 그 그랜드 바자르가 지어졌습니다. Back then 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그때로 돌아가서 라는 표현이거든. The market had two big buildings. 그때로 돌아가 보면 그 시장은 두 개의 큰 건물들을 가지고 있었죠. And people traded goods like clothes and gold there 라고 되어져 있고요. 위에 있었던 trade는 무역, 거래라는 뜻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trade는 동사로 거래하다, 교환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goods는 제품, 물건이라는 뜻이 될 거고요. 이때 이 like는 뭐뭐 같은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clothes는 옷이면은 복수 형태로 썼을 텐데 얘가 복수 형태로 안 쓰여져 있잖아. 그래서 직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과 금이 천과 금 같은 것들이 거기에서 거래가 되어졌죠. Today, 오늘날 the Grand Bazaar is much bigger 라고 되어져 있고요. bigger 라는 비교급 앞에 much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much는 비교급 강조해주는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훨씬이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much 대신에 even, far, still, a lot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써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그랜드 바자르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it is the largest covered market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 the largest 그래서 최상급이 쓰여져 있는데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항상 the가 붙어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covered라는 표현은 과거 분사가 돼서 뒤에 있는 market을 꾸며주는 표현이고요. 이거는 지붕이 덮인 이란 뜻으로 쓴 겁니다. 세계에서 지붕이 덮인 가장 큰 시장이 되어졌더라 라는 거죠. It has 64 streets, 64개의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more than 이라고 되는데 이때 이 more than은 뭐뭐 이상의 라는 뜻이네요. 4,000개 이상의 가게들이 under one roof, 하나의 지붕 아래에 놓여져 있더라 라는 거죠. The market attracts over 250,000 visitors every day 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는 요 attract 그러면 끌다, 매혹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 over가 뭐뭐 이상의 라는 뜻이거든. 매일 25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을, 방문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You can buy almost any imaginable item there 라고 되어져 있고요. imaginable 그러면 이거는 상상할 수 있는, 상상 가능한 이란 뜻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처럼 여기에도 긍정문의 평서문인데 any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때 요 any는 어떤 뭐뭐라도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some 같은 경우에는 긍정문이나 평서문이나 혹은 권유문에 쓸 수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any 같은 경우에는 부정문, 그 다음에 의문문, 조건문에 주로 쓰여지거든. 근데 이 any가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평서문에 긍정문에 쓰여지게 되면 어떤 뭐뭐라도 라는 의미를 갖는 거구나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extractive랑 거기에서 상상 가능한 어떤 물건이든 당신은 거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Ask shop owners, 가게 주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 문장은 별표를 쳐 주실게요. 지금 여기에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명사절의 접속사로 들어가 있고요. 얘 그대로 whether로 바꿔 써주실 수 있어요. 그들이 나자르 부크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다니는지 아닌지 물어보세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나자르 블라블라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컴마가 동격의 컴마가 되면서 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죠. traditional, 전통적인 Turkish, 근데 Turkish는 터키의란 뜻이에요. 터키의 행운의 상징인데 이거를 가게 주인들이 가지고 다니는지 아닌지 물어보세요 라는 거죠. also, 또한, 그리고 그 밑에 문장도 별표 한번 쳐주세요. 요거 우리가 별표 치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 if랑 지금 if가 달라. 정훈아? 그래서 지금 if 같은 경우에는 뭐뭐라면 이라고 얘기해서 조건의 부사절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if랑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해 두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멋진 간식거리를 원하신다면 make sure to 블라블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꼭 뭐뭐 해보다, 반드시 뭐뭐 해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요 try가 먹어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로쿰을 먹어보세요 라는 거죠. 그럼 그 로쿰이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컴마가 동격의 컴마가 되면서 로쿰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전통적인 터키의 사탕인 로쿰을 꼭 먹어보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넘어가 보실게요. 자, 담넌사두악 floating market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In the past, 과거에 Thai people traded goods on rivers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이 trade도 동사로 거래하다, 무역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강 위에서 물건을 교환했어요. 거래했어요. 그래서 on rivers 라고 들어가 있네요. This was the beginning of floating markets in Thailand 라고 되어져 있고요. beginning 그러면은 시작, 시초 요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floating market 그러면 요거는
수상시장이라고 얘기하죠. 원래 float가 떠다니다, 뜨다 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수상시장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In Thailand, 태국에서요. With better road transportation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with는 뭐뭐와 함께 라는 의미예요. 더 나은 도로교통과 함께 라는 거죠. Road transportation 그러면은 도로교통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Many floating markets disappeared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disappeared는 원래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예요. 근데 얘를 우리가 이상하게 수동태로 쓰잖아? 그러면 꼭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were disappeared 이렇게 바꿨으면 틀리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많은 수상시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Since the late 1960s, however, some of them have come back and kept the tradition alive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since는 밑에 보시면 have come back and kept 그래서 현재 완료랑 엮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since가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the late 1960s 그러면 1960년대 후반 이렇게 되겠네요. 1960년대 후반 이후로 however 그러나 some of them 그들 중 일부가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them은 floating markets를 대신해서 쓴 표현이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요 and가 연결해 주는 게 come and kept 그래서 come도 과거 분사 캡트도 과거 분사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이라고 되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기억해 두실게요. 캡트가 오형식 동사예요. 그리고 tradition이 목적어, alive가 목적격 보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alive 같은 경우에 우리가 live라든지 혹은 living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쓰면 틀려요. 마찬가지로 lively 이런 표현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전통이 살아있는 것을 유지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Today, 오늘날 one of the most popular floating markets is 라고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동사는 원에 맞춰서 항상 단수 형태로 써주셔야 되죠. 이거는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수상시장들 중 하나는 is Damnuensa Duak Floating Market. 하여튼 이 시장이래요. It is always crowded with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 be crowded with 그러면은 뭐뭇으로 붐비다 라는 뜻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으로 붐빕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You can buy local foods and traditional gift items directly from boats 라고 되어져 있고요. directly 그러면은 직접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직접 배에서 지역의 음식이나 전통적인 gift item, 선물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I wonder if you have ever had a meal on water 라고 되어져 있고 이 문장 별 펼쳐주실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명사절로 쓰여진 if고요. 그래서 얘는 whether로 바꿔서 써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have ever had 그래서 먹어본 적 있는지 라고 얘기해서 현재 완료의 경험의 용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 위에서 식사를 해본 적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If not 라고 되는데 이것도 별표 한번 쳐주세요. 여기는 요 if는 앞에 있는 if랑 또 달라요. 그래서 요 if는 조건의 부사절의 if라서 뭐뭐라면이에요.
if not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요 if not을 우리가 완전한 문장으로 써보자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If you haven't had a meal on water. 요거를 다 줄여서 그냥 if not이라고 써준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먹어본 적이 없으면 try noodles like pad thai 라고 되어져 있네요. 여기 있는 요 like도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란 말이죠. 팟타이와 같은 국수를 한번 먹어보세요. The sailors will cook them on their boats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전치사 on이 들어가 있죠. 배 위에서 그것들을 판매자들이 요리를 하고요. And pass them to you. 그리고 그것을 당신에게 전달해줘요. 그래서 요 and가 연결해주는 게 cook and pass. 그래서 will 때문에 cook도 동사원형, pass도 동사원형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음식들을 당신에게 전달합니다. With a long fishing pole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 with는 뭐뭇을 가지고 라고 해서 도구를 나타내주는 with로 쓰여져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fishing pole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낚싯대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긴 낚싯대를 가지고 당신에게 그것들을 전달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은 The Netherlands라고 들어가 있는데 네덜란드는요 원래 우리가 국가 이름 앞에는 너도 안 붙이고 그 다음에 국가 이름에는 s도 안 붙여. 근데 얘네들은 특이하게 국가 이름 앞에 더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경우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저런 경우가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The Philippines 요 정도만 저렇게 더를 붙여줘요. 자, The Netherlands means 네덜란드라는 단어는요 lowlands라고 되어져 있고 lowlands는 우리가 저지대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지대라는 거를 의미한대요. As the name suggests 라고 되어져 있고 요때 as는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요런 뜻이거든요. 이름이 보여주듯이 about 70% of the country 그 나라의 약 70%가 라고 되는데 이때 about은 약 대략 이런 뜻이어서 around랑 같은 표현이 되겠네요. sits below 라고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요 sit은 놓여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is located 이렇게 바꿔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below sea level 이라고 되어져 있고 지금 여기 있는 below는 뭐뭐 아래에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sea level 그러면 요거는 해수면이라는 뜻이죠. 해수면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thus 라고 들어가 있네요. thus는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therefore 같은 표현이 있네요. 그러므로 the Dutch 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는 요 Dutch는 네덜란드인을 Dutch라고 쓴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built up the land, 그 땅을 올려서 지었죠. And 그리고 one effective way to use it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to use it은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it이 가리키는 표현은 앞에서 얘기한 그 해수면 위로 올려 지은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one effective에서 effective는 효과적인 이란 뜻이죠. 효과적인 방식은 was to grow 라고 들어가 있고요. 요때 to grow는 명사적 용법의 보어로 쓰여져 있죠. 꽃을 재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sell them, 그것들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요 and가 연결해 주는 거는 grow and sell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요 sell 앞에도 그래서 to가 생략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It is therefore 라고 되어져 있고요. 아까 위에 얘기한 것처럼 therefore는 그러므로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It is no surprise that. 그러면 요거는 뭐뭇은 놀랄 일도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That 이 안에 놀랄 일도 아니다 라는 거죠. A country has the largest flower market in the world 라고 되어져 있고요. The largest 그래서 최상급 앞에 마찬가지로 더가 붙어 있네요. 세계에서 가장 큰 꽃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Aalsmeer Flower Market이 그런 곳이래요. The building where the market is housed is bigger than 112 soccer fields라고 들어가 있고요. 요 문장은 별표 쳐 주실게요. The building 뒤에 where가 들어가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요 the building이 where에는 선행사이자 문장 전체로 봐서는 주어고요. 그 다음에 이때 where는 관계 부사로 쓰여져서 in which로 바꿔 써주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where 절은 지금 여기서부터 housed까지가 요렇게 꾸며줄 거고요. 다시 the building에 맞춰서 is 동사가 단수로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 bigger than 이라는 표현은 비교급 than 요렇게 들어가요. 축구장 120개보다 더 큰 건물이래요. 그 시장이 포함되어진 그 건물은 축구장 120개보다 더 큽니다. The market is busy with 라고 되어져 있고 be busy with 그러면은 뭐뭇으로 바쁘다 라는 뜻이에요. 시장은 thousands of flower filled carts 라고 되어져 있고 thousands of 그러면은 수천 개의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flower filled가 과거 분사 형태로 뒤에는 carts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꽃으로 가득 찬 이란 뜻이죠. 꽃으로 가득 찬 카트 수천 개로 분주합니다. They are moved 라고 되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are moved 라고 얘기해서 수동태로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요 they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꽃으로 가득한 카트거든. 그러니까 카트가 움직여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있는 요 mostly는 주로 라는 뜻입니다. 주로 electric powered 그러면은 전기 동력의 란 뜻이죠. 전기 동력 트럭으로 옮겨집니다. Every day, 매일 around 20 million flowers are traded 라고 되어져 있고요. 밀리언은 100만이니까 20 million 그러면 2천만이에요. 2천만 송이가 are traded 그래서 여기도 수동태로 들어가 있네요. 거래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 and가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은 traded and shipped 그래서 traded도 과거분사, shipped도 과거분사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ship은 운송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ll corners of the world 그러면 요거는 전 세계 곳곳으로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전 세계 곳곳으로 운송이 되어집니다. 자, you may wonder whether you can buy just a few flowers at the market 라고 되어져 있고 요 문장 별표 쳐 주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 whether가 우리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의미로 쓰여지면서 원더의 목적어절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if로 바꿔서 써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a few가 있는데 요거는 some의 의미죠. 그래서 뒤에 flowers가 복수명사로 들어가 있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에 몇몇 꽃들만 살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네요. Sadly, 슬프게도 you cannot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 cannot 뒤에 생략된 표현은 buy a few flowers가 되겠죠. 그러니까 몇 송이 꽃만 사는 건 불가능하대요. But, 그러나 you can see, 당신은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 부분은 how가 의문사로 쓰여져 있고 wholesale flower trading이 주어, works가 동사 이렇게 됩니다. 요 wholesale 이라는 표현은
도매의라는 뜻이고요. 얘와 반대 표현은 retai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요거는 소매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매의 꽃 거래가 라는 거죠. 이때 trading은 거래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있는 요 work는 작동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매꽃 거래가 작동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잠깐만, 선생님 금방 채점해서 줄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험 2개야. 대화문 빈칸하고 본문 리뷰하고 2개야.